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허원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한다고 하면 대부분 착한 일 하시네요 또는 힘든 일 하시네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착한 일을 하지도 않고 힘든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학생들도 착한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힘든 일을 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회에 꼭 필요한 무엇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고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복지를 흔히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식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빈곤과 혼란스러운 상황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을 가지고 활동한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경험, 고아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무엇보다 당시 부족한 자원과 제도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 90년대의 제도적 변화와 2000년대 이후 정책 강화로 보편적 복지 성향이 강해졌고요. 현재 한국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복지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복지에서는 더 이상 착한 일, 힘든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는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는 지역사회 내 문제를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책과 서비스를 실행하고 제공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복지는 많은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문제를 경험하는 곳,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곳에는 모두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보시는 그림은 사회복지가 다루는 영역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주 목적은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건전하고 균형 있고 통합된 성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학문이고요. 결국 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는 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생애 주기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적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이를 예방하고 다루고 또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그 중에서도 중독과 관련한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흡연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청소년 흡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 흡연은 청소년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나아가 가족과 지역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억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 사회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흡연과 관련하여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사회복지는 지역사회 내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청소년이 담배를 어려움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제로 발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담배를 구매하는지를 파악하였고 각 방법을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실제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만큼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담뱃값 경고 그림 관련 연구입니다. 담뱃값 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담배 규제 기본협약에 따른 제도로 2016년 첫 시행 이후 2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흡연 청소년에게 담뱃값 경고 그림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과연 어떤 그림이 누구에게 효과적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흡연 예방과 금연에 효과적인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위험하고 징그러운 그림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었고요. 그러한 그림 자체가 나에게 실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흡연자에게 생겨야 실제 금연 의지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믿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담뱃값 경고 그림이 흡연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흡연뿐 아니라 청소년 마약 사용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의 마약 사용 자체를 문제로 설정하고 이를 청소년 흡연과 연결시켜 보고자 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지원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마약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두 개의 이론으로 증명하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 문턱값 이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문턱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서 청소년이 보다 더 쉽게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구체적으로 3개의 문턱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와 함께 이러한 문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턱은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는 문턱입니다. 그렇게 담배를 쉽게 사고 나니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서 담배 피우는 것이 비정상이 아닌 정상처럼 여겨지는 상황,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낮아진 문턱이고요. 나아가 담배를 피우고 구매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 이 세 번째 문턱까지 해서 총 3가지 문턱이 함께 작동함으로써 청소년 흡연을 굉장히 쉽게 만들고 있는 사회 환경을 지적하고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문턱에서 그 다음 마약 사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바로 관문 이론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관문 이론은 쉽게 말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론으로 담배라고 하는 약한 약물 사용은 더 강한 약물 사용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로 넘어가는 문턱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낮춰지고 있고 마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 담배 사용이 마약 사용까지 쉽게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흡연 예방과 억제 노력이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려는 연구는 금연 시도 관련 연구입니다. 주변의 흡연자들을 보면 금연 시도를 여러 번 계속하는 이들이 있고 한 번도 금연을 시도하지 않는 이들도 있는데요. 과연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이들이 금연에 더 유리할지 아니면 계속 시도한 이들이 금연에 더 유리할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흡연 같은 중독 행동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연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금연 계획도 전혀 하지 않는 전숙고 단계부터 금연 행동이라고 하는 변화 행동을 지속하는 유지 단계까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금연 시도자와 금연 비시도자를 구분해서 이들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시도한 사람이 시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니코틴 중독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면서 한 번이라도 금연을 시도한 사람이 금연에 더욱 유리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계에 따라 금연을 위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증명하였다는 점, 각 단계에서의 개입이 어떠한 내용과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은 제가 최근에 진행한 연구들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저희 학생들도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들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 모두가 안전하게 놀 공간이 없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놀이혁신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 빈집이 증가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고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 영케어러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직업을 구하기 힘든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핵심인 오늘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발전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환경오염 문제, 도심 내 빈집 증가, 그리고 청년 일자리 부족, 반려동물 인구 증가, 이러한 문제들 모두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지역사회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동권리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권리 옹호단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청소년 흡연 예방과 금연 지원 활동을 위해 보건복지부 금연 서포터즈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힘들고 착한 일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다양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무엇보다 사회에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러한 학문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짧게나마 소개해드리고자 하였는데요. 사회복지에 대해 그리고 특히 제가 연구하는 정신건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경대 사회복지와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